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9시 2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의 투자 전략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밀키트 메인 재료 준비해 주실 분 바로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이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차트 분석 통해서 탄탄한 종목들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전문가님 준비한 밀키트 메인 재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밀키트 메인 재료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밤사이 미국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약세를 보인 뉴욕 증시를 따라 우리 양지수도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FOMC 결과와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 불안을 해소하면서 우리 시장은 낙폭을 회복하며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원달러 환율은 하루 동안 30원 가까이 크게 내린 1278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2,398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정오쯤부터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일고점인 0.3% 정도 오른 2,424포인트에서 멈췄는데요. 그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지켜갔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게임과 바이오 등 성장주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 1.3%가량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마감 직전 급락세가 나오면서 0.15%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도 어제 양시장 동일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만 팔았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5거래일 연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고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를 5.1%로 제시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한 번만 더 올리면 긴축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명서에서도 계속된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이라고 표현한 점도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전날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날 하원에서는 필요할 경우 은행 시스템에 긴급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도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채권 시장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2년물 국채 금리는 3.758%, 10년물 국채 금리는 3.374%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데요.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으로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앞서 빅스텝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과 어제 기준금리를 25bp 올린 연준에 이어 이날 유럽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요. 영국의 영란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진행하며 11회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고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를 겪은 스위스 또한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50bp 인상에 나섰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은행 시스템 전체를 흔들 만큼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23%, 나스닥 종합이 1.01%, S&P 500 지수 0.03%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선은 중국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말 동안에 그래도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계좌에 붉은 장대양봉 세워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번 주 마무리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동적인 경제 흐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차트상에서 쉬운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네, 우선은 우리 전문가님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봐야겠는데요.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이 한 주 동안 너무나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저희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대응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꼭 방송에 소개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리뷰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잡아주셨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었죠? 네, 맞죠. 포스코 엠텍 직접 차트 통해서 전문가님 설명 한번 도와주세요. 그럴까요? 포스코 엠텍은 리튬 관련주예요.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 관련된 근원적인 재료 리튬에 관한 건데요. 이 리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경동 인베스트 얘기하면서 리튬 이쪽으로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해가 바뀌고 계속 2차 전지 리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차트상에서 보면요. 포스코 엠텍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날 제가 드린 종목이 일주일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정말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다 리뷰를 안 해드리는데요. 지금 한번 돌파해서 뚫고 다시 저항 맞아서 눌리는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눌리는 날 여기 와서 눌렸죠. 그리고 지금 이 저항을 강하게 뚫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항이 아니고 지지라 그랬죠. 자, 지금부터는 지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예요. 자, 다시 자리를 잡으면 지지 12,500원 지지 이탈하지 않으면 급상승할 수 있는 급상승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서 올라간 만큼 잡으면 한 27% 정도 열려 있거든요. 상방으로. 그런데 저희 방에 오시면 목표가 잡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예정은 27%, 25%, 27% 목표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은데요. 좋은 자리입니다. 뉴스도 좋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이 전고점에 저항대 물려 있는 전고점에서도 뚫고요. 지금 단기간에 전고점에서 뚫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려 있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갈 건데 엘리엇 파동의 5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니까 좋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종목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좀 겸손하신 건지 이제 수익률 잘 안 도와주려고 하시던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수익률 리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수익률은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제가 종목 드리고 관심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분명히 한번 찾아보실 거고 또 우리 밀키트 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이랄지 방향성에 대해서 간혹 설명드리는 건데 그걸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종목 잘 가고 제가 우상향하는 굉장히 높은 파동을 그리는 자리에 잡아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강한 지지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요. 거의 돌파 못하면 저항이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밀리면 제가 그 다음날 양봉 뜨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양봉에 제가 종목 오늘 금요일 드리고 월요일에 양봉 뜨면 진입해 보시면 대응 방법도 쉽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당장에 밀키트 방으로 놀러 오시면 차근차근 제가 많이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차근차근 정리해서 잘 설명해 드리고 또 타점도 나중에 색으로 선으로 면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에서 어느 타점을 찾을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니까 놀러 오세요. 네.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에 놀러 오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 혼자서도 잘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오픈 채팅방 오늘도 들어오셔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도 한번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많이 연구해서 찾아오신 종목이니까요. 그만큼의 수익률 보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샵 3989 번호고요. 문자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안에 놀러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차트 교육까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간단한 교육을 준비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좀 차트보다는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화요일에 드디어 애플페이가 국내 공식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저도 현대카드를 사용 중이라서 등록은 지금 해놓고 아직 한 번도 사용은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페이 쓰는 친구들 너무나 부러웠었기 때문에 이 애플페이 간절히 기다려왔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 애플페이 관련된 설명 본격적으로 좀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는 돈을 간단하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태초부터 돈을 지급할 때는 조개로 쓰기도 하고 또 물물 교환해서 쓰기도 하고 또 금으로 쓰기도 하고 맞아요. 동전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카드에 저장돼 있는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바뀜으로써 돈의 지불 방법이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애플페이, 삼성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내용은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내용을 하니까 약간의 왜곡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잘 이해해 보시면 다 정답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제 방식은요.
NFC로 또 삼성은 NFC와 마그네틱 보안으로 그래서 애플페이는 근거리 그냥 가져다 그 근처에 대면 10cm 반경 안에 그 반경 안으로 들어가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삼성은 그 근경으로 되기도 하고 접속으로 해서 카드를 밀어 넣어서 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제휴사는 한국 안에 제휴사는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성페이는 국내 모든 카드사가 돼 있는데 아마 애플도 조만간에 다 제휴되지 않을까. 현대카드로만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 애플페이는 마스터하고 비자카드가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삼성페이는 마스터만 돼 있고 비자는 앞으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 국가는 애플은 7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요. 삼성페이는 28개국에서 사용하는데 삼성페이는 조금 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K문화나 K컬처 이런 것을 이런 것에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70여 개국 사용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용되는 이 애플페이가 훨씬 더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에서 애플페이는 잘 안 될 거래요. 그리고 삼성페이는 현재 가능한데 애플페이에는 그 애플 전화기 안에 만들 때 동전 같은 토큰을 집어넣어서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애플만이 열어볼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열어서 호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애플사 측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서 대중교통 탈 때는 조금 불편하게 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인터넷 연결은 애플페이는 무선으로 앞으로는 다 될 거고요. 삼성페이는 현재는 유선으로 돼 있는데 애플페이의 이 무선이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이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 중에 이 무선으로 잡아대는 게 앞으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애플페이에는 미국에서 6G가 표준화되면서 28년도까지 완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인공위성에서 애플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그 토큰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테나 여기 인공위성에서 쏴주고 이래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없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인공위성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대중화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도 빨리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서 네트워크 반경 안에서 그 자료를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킹을 빨리 구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빨리 쏘아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렇게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빌려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약간 빨리 발전하기가 어려운 모든 정보가 다 외부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인공위성 우주를 섭렵해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를 간단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애플페이 하나만 우리나라에 진입함으로써 우리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보고 또 종목을 발굴하고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지도 오늘 숙제로 많이 여러분에게 제공됐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공부해 보시고 또 관건이 뭐가 문제가 풀려야지 우리나라 경기 인공위성의 문제가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공론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용숙 전문가님께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를 직접 비교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도 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몰랐던 내용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애플페이 했을 때 제가 좀 관련 종목으로는 이 전자결제 관련된 쪽만 바라봤었는데 이걸 넘어서서 우주항공 분야까지
종목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 이제 정말 항상 높은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잡아주셨으니까요. 사실은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한 작년 뭐 우리나라 서비스 도입된다고 할 때마다 좀 들썩거리고 이제는 그 기대감은 끝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추후에 좀 올라올 만한 종목이 있다면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아마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따로 준비해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좀 밀키트에 담아볼 만한 애플페이 관련된 재료가 있다 하면은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어제는 제가 좀 몇 개 보긴 봤는데 이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은 다 하락으로 마치긴 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죠. 바닥에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바닥에서 잡아가기 참 좋은 종목이 있는데요. 좀 카카오페이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 네. 지금 애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삼성페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긴장을 하고 있어서 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같이 동맹을 해서 이렇게 한 군데 묶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이버페이는 삼성페이하고 연합을 했대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12,000개 가맹점이 삼성하고 제휴를 하면과 동시에 300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하고도 동맹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제휴를 안 해도 어디로 할 수 있겠어요? 애플 쪽으로 애플.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하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애플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삼성하고 네이버 페이하고 되고 애플하고 카카오하고 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카카오가 굉장히 갑 같은 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지금 아래 바닥 저점을 뚫고 있어요. 너무나 바닥인 거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카오페이가 상장 초반에 24만 8천 원 넘게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현재 어제 종가 5만 8천 원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바닥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전문가님 알려주신 대로 카카오페이가 삼성 쪽과 손을 잡든 애플 쪽과 손을 잡든 간에 어찌 됐든 좀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차트상으로도 한번 분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이거 카카오페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상장하고 나서 자, 그렇지만 또 바닥으로 내려가야 올라가는 거서 지금 이렇게 묶으면 캔들 하나로 보여지죠. 이 캔들을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게 진입해서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저항이 어디일까요? 저항이 지금 여기 7만 5천 원대 저항에 부딪혀 있죠. 7만 5천 원을 뚫는지 보시고요. 그러면 더 하락으로는 3만 4천 원. 지금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그려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느 측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찾는 게 박스고요. 이걸 돌파하는 게 그 박스를 이탈하는 게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를 잡고 돌파 이렇게 잡으면 행보 기간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좋아 보입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시간이 들려도 나는 바닥에서 천천히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잡아서 손절만 5만 원 이 정도 손절만 잘 잡으시면 아니면 5만 원까지 내려오는지 지켜보셨다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 차트상으로도 분석 도와주시고 가격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정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에 관련된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애플과 삼성의 경쟁에서 좀 양쪽 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예상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8시 5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빨갛게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0.5% 조금 넘게 들어 올리면서 2,437포인트까지 올라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상승폭 훨씬 큽니다. 코스닥은 지금 1.3% 넘게 올리면서 823선까지 올라와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금요일에 시장이 오르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이 좋으면은 더 잘 가는 종목, 또 만약에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 잡아주실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번호고요.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수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제장 테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한강을 보는데 정말 세상이 좀 노랗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세요? 전 봄 좋아해요. 봄 좋아하세요? 네, 봄 지나면 따뜻한 여름. 저도 봄을 좋아하는데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잖아요. 뭐 요새 벚꽃도 조금 빨리 핀 꽃들이 있고 매화, 목련, 개나리 막 이런 꽃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데 근데 이 황사랑 미세먼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좀 이런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봄이 되면 따뜻한 날씨가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갈 수 없는데요. 사실 전문가님 그 댁에는 공기청정기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 요즘 필수품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겠네요. 요즘 네, 같은 그렇죠. 계절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공기청정기가 집집마다 필수적인 가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없는 집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오늘의 메인 재료가 될 만한 종목들도 있을까요? 아, 있죠. 위닉스라고요. 이 종목은 기술 평가에서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평가가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요즘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자꾸 비는 안 오고 사막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먼지가 자꾸 날리면서 이렇게 공기가 탁해지고 또 우리 이 질병 코로나19 때문에도 이 호흡기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민감해졌는데 이거 이후로 이 공기청정기를 더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기술 투자 지수, 이 시총으로 관리하는 시총으로 평가는 기술 투자 지수랄지 혹은 기술력 특허 보유수로 하는 이런 기술력 5가지 기술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아직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닉스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전체 지수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들은 각 개별 종목들은 다 이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내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겪은 전 세계가 같은 차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경기가 동반해서 성장할 그런 모멘텀들이 찾아오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하단 박스 이렇게 돌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저는 이것을 매집산이라고 불러요. 매집산에서 이 매집이 올라가는 것의 반만큼에서 지지하면 짝꿍댕이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밑에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러면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겠다 이런 표시를 하는 짝꿍댕이 쌍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서 들고 이렇게 가면 이게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봄에만 올라갔다 내려가면 잠깐 올라가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기술력이 확보돼서 사시사철 우리는 공기청정기랄지 정수기 물을 마셔야 되는 때가 왔으니까 이게 더 되고
앞으로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은 굉장히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들이 참 많아요. 돌파하는지 자리 잡으셔서 보시고요. 돌파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저희 방에 놀러 오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팍스 밀키트에 담아 볼 만한 핵심 재료, 그 중에서도 공기청정기 관련된 재료로 위닉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전문가님, 제가 이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황사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공기청정기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덥기도 하고 장마철에 습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에어컨이나 제습기 관련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맞을까요? 제습기나 이런 것들은 에어컨에 많이 같이 연동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공기청정기에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봄이라는 계절 동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차트 분석해 주셨지만은요, 조금 더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도움을 얻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자세히 공략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놀러 오시면 박영수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은 9시 1분 30초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만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자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반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0.12% 정도 내리면서 2422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이 조금은 힘이 빠진 상황이네요. 0.8%가량 올린 819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970억 가까이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330억, 기관이 650억 정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1,200억 가까이 좀 강하게 사들이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900억 그리고 기관은 250억 넘게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TK가 어제장에서도 9% 넘게 올랐고 또 장 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이슈가 나오면서 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바이든 정부가 플라스틱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20년 안에 전체 플라스틱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CTK가 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차트상 위치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TK 지금 갭 떴어요. 오. 장이 시작됐나 보네요. 갭 네. 떠서 지금 약간 누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떨 때 매수해서 진입해 볼 수 있다고요? 붉은 자켓. 양봉이 나올 때. 붉은색으로 전향할 때. 그러면 이게 음봉일 때는 얼만큼 더 내릴지 모르거든요. 그게 방향성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익 날 때 하겠다 그러면 이게 붉은색 차트일 때 붉은색 기운일 때 진입해 보는 거 추천드린데요. 바이오매스는 이렇게 해산물이랄지 식물성이랄지 동물성이랄지 이런 플라스틱이 아닌 걸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 수 있냐 그러면요. 해초류, 옥수수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CTK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 20년 안에 모두 비닐을 다 제거하고 바이오매드로 가겠다 이러면 수요는 주식을 종목을 바라볼 때 관점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컨센서스에서 더 발전 가능한 어떤 기술력이랄지 그런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있을 때 진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플라스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CTK가 잡아서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차트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서도 박스 그리고 있죠. 추세 상방으로 꺾으면서 이것도 보실 때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낮고 한쪽은 올리는 것이 짝짝인데 이게 쌍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물대가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같아 보이는 거예요. 차트상 약간의 이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게 이 이격과 변동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평선의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건데요. 이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요. 차트 5일선도 굉장히 변곡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 하나를 자기 기준이 되는 선 하나를 그어 놓으면 자 그러면 저항은 얼마냐 그러면요. 7,500원 저항을 뚫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양봉으로 전환되고 나서 7,500원 저항을 뚫으면 지금 돌파가 돼서 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스로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 이 매집산의 중심 정도 혹은 4분의 3 정도 내려오거나 4분의 1 정도 내려오거나 이 내려오는 거 피보나치와 아시죠? 이 피보나치 선에서 중심 잡으셔서 타점 잡으면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항은 7,500원, 지지는 7,000원 돌파할 때 그다음에 손절은 6,200원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음봉이니까 양봉으로 전환될 때 스트레스 덜 받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CTK 차트 통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좀 친환경 소재에 관련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9% 넘게까지 오르면서 2만 원 넘는 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지금 21,800원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 시장 환율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30원 가까이 강하게 내린 환율, 오늘은 한 7원 정도 다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원 가까이 다시 올리면서 1286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자면은 지수는 우선 한 0.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하락 업종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상승 업종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DB 하이텍이 8% 넘게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6%, 대덕전자와 해성DS, 사막콘덴서 같은 종목들 3%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률 높은 섹터는 보험업종이네요. 1.2%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현대해상이 2%대, 그리고 동양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 대부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0.9% 넘는 상승 지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강한 섹터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 3.6% 정도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종목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AT세미콘이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 2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 이 종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이 계속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도 현재 15%가량 끌어올리면서 27,700원 선에서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섹터가 2% 가까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비츠로테크가 4.8% 강세 보이고 있고요. 린드먼 아시아도 4%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마시스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내려온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T세미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연결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지만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MP대산도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5%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음식료업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식업 관련된 브랜드들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장 25% 넘게 지금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AT세미콘과 MP대산 모두 지금 조금 금액이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시자면은 부산주공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장에서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마찬가지로 자이글도 시간 외에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의료 가전 관련해서 인허가 완료됐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자이글이 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 19% 정도 끌어올리면서 1,700원 근처에서의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그리고 SK하이닉스 1.8%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선 돌파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대체로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보셔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0.4% 정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0.7%가량 하락, 그리고 네이버가 1.23%, 카카오는 0.8% 정도 내림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두 종목이 모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7% 내리면서 23만 1,000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0.1% 가까이 지금 내리면서 45만 1,000원 부근에서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도 오늘은 3.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와중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장 4% 넘게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97,000원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좀 예상지수 구간보다는 지수가 좀 많이 흐름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처음보다 상승 탄력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항상 제가 말했지만 금요일에 주가가 오르면 일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특수한 날이 된다고 보는 거죠. 특별한 날. 그런데 이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금 경제에 암울한 거 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에 쌍봉 벗고 있는데요. 오늘 혹은 다음 주에 돌파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제가 선 그어놨는데 거기를 돌파할까 못할까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제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 선들 라인들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차트에서 선이 돌파됐네요. 돌파되면 이 박스를 뚫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코스피는 지금 뚫지 못하고 그대로 횡보, 긴 횡보가 필요해요. 내린 만큼 옆으로 횡보하는 게 패턴이거든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얼만큼 내렸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얼만큼 내렸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하방이니까 이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만큼 횡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참 더 남은 거죠. 지금 보시면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 정도쯤이지 급상승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지금 연준에서 이자 더 이상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발표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올리겠다고 또 하니까 다른 데는 다 어렵고 다 힘든 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천천히 추울 때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그냥 있는 거고 여름이 되면 허를 날아 올라가 보는 건데요. 지금은 굉장히 침체 기간이 오래된 겨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쌍봉이 돼서 밑으로 떨어져요. 대응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차트 분석 통해서 우리 지수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오늘장 특징 종목들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대체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가는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에 더불어서 셀바스 AI가 현재 4% 정도 추가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12% 넘게 강하게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급상승이 나오면서 26,100원 선 돌파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수 전문가님께서 가장 고심해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장이 오르면 이례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도와주실 분이 바로 박영숙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앞서 소개해 주셨던 포스코 엠텍처럼 잘 갈 수 있는 종목 잡아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어떤 재료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정말 잘 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눈은 99% 비율로 따질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카메라예요. 근데 카메라에 어떤 이물질이 끼거나 그 위에 더 씌워지면 앞에 있는 그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렌즈를 빨리 닦아내야 하는 그런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에 그 카메라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빨리빨리 닦아내야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돼서 지금 우리나라 레벨 4에 자율주행 레벨 4에 적용되기 위한 그런 카메라, 라이다 이쪽 계통으로 지금 어느 정도 완성해 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테마도 놓칠 수 없겠죠. 자,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시고 저희 방송 지금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핵심 재료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수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